오늘 할 거는 한번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과 사각형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더 오늘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인데, 이 첫 번째 삼각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등변, 두 가지의 변이 같은 변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뜻은 뭘 얘기하냐라고 하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얘기할 건데, 이 성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로 조금 할 거는 뭐냐면 용어 정리인데, 이 같은 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각, 이 각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밑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변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밑변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밑변. 그리고 이 같은 변이 만나서 생기는 각, 요 각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꼭지각. 그러니까 이렇게 꼭지각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성질을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꼭지각을 2등분해. 자, 꼭지각을 2등분해. 그러면 이 2등분 하게 되면은 이 밑변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냐면 수직 2등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수직 2등분 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 밑각의 크기가 서로 어떠냐라고 하냐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꼭지각에서 밑변에다가 수직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면 이 밑변을 수직 2등분 한다와, 두 번째는 뭐냐면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다? 그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의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합동인데,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은 조금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삼각형의 합동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합동에는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SSS, SAS, 그 다음에 ASA야. 근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 두 가지 합동을 더 추가하는데, 그게 뭐냐면 RHA하고 RH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RHA는 뭐냐면 말 그대로 처음부터 직각, 빗변, 그 다음에 한각, 그 다음에 직각, 빗변, 한변, 이렇게 해서 각각 같은 합동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각각 RHA, RHS 합동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직각삼각형 합동은 총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직각과 빗변과 다른 한 애각, 직각과 빗변과 다른 한 변, 이렇게 각각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RHA 합동, RHS 합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인데,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한 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각을 2등분을 하겠지. 그래서 이 2등분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한 선에서 여기다 이렇게 각각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수선의 발을. 자, 그래서 편의상 이 점을 O, 이 점을 P, 이 점을 A, B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면, 일단은 삼각형 OPA하고 삼각형 OPB를 보게 되면 선분 OP는 일단 공통으로 같고, 선분 OP는 공통으로 같은데 얘네들이 뭘로 같냐면 빗변으로 서로 같아요. 빗변으로. 그래서 OP는 일단 빗변으로 하나 같고, 그 다음에 각 AOP와 그 다음에 각 BOP의 크기도 서로 어냐면 같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기 때문에 각 OAP, 그 다음에 각 OPB는 90도로 같은데,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직각, 빗변, 그 다음에 다른 한 애각이 되지.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뭐가 되느냐라고 하냐면 RHA 합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이 선분 AP랑 선분 BP의 길이가 서로 어떻냐라고 하냐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아진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하나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걸 하나 더 얘기하냐면, 자, 똑같은 각을 2등분을 하는데, 자,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한 선을 줬어. 자, 근데 얘네들을 2등분 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여기 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고만 준 거야. 그래서 똑같이 여기를 O, P, A, B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같은 방법으로 선분 OP는 공통,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각 OAP, 각 OBP는 90도로 같다. 90도로 같다. 거기에 플러스 선분 AP와 선분 BP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직각, 빗변, 한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냐면 RHS 합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디서 각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건지 변이 같은 건지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RHA냐 RHS냐 라고 하는 것을 꼭 구분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 외심과 내심인데 잠깐의 용어만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해서 삼각형에서 우리가 5대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5대 점 중에서 2개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각각 외심과 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외심과 내심을 통틀어서 조금 우리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도 한 번씩은 다루게 되는 공식들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다시 외심만 우리가 한번 따서 생각을 해보면 외심의 뜻은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이야. 그래서 외접원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외접원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이 외접원에 이렇게 해서 중심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꼭지점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게 꼭지점에 그러니까 중심에서 원에 있는 점들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점들이 다 뭐가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로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을 일컫기 때문에 외심의 성질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자, 다시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서로 어떻다? 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지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 간에 길이가 다 일정하지. 그래서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고 외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위치인데 외심은 특이하게 뭐냐면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져. 그래서 그 삼각형의 종류를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가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각, 세 번째가 둔각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의 내부에서 삼각형이 내부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고 직각 같은 경우는 어디서 존재하느냐? 그러면 이게 빗변의 중점. 자, 빗변의 중점에서 존재한다는 거고 둔각 같은 경우는 어디서 존재를 하느냐라고 하냐면 외부에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외심의 이치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 직각. 그러니까 직각에서 굉장히 그거를 많이 물어보고 다른 삼각형들에 비해서는 직각에서 물어보는 빈도수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더 많이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외심의 위치는 꼭 기억을 하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직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자, 외심의 공식들을 할 건데 이 외심의 공식들은 꼭 뭘 기억하냐면 꼭 두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우리가 그림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거기서 이 점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이 점을 O라고 표현을 해주면 외심이 아까 첫 번째 특성이 뭐였냐면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요렇게 길이가 같을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하나의 삼각형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있는 삼각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그래서 여기 각의 크기와 여기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논리대로 적용을 해서
여기 각의 크기, 여기 각의 크기가 서로 각각 이렇게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은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냐면 180도지. 그래서 똑같은 각이 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2개, 세모가 2개, 뭐 저기를 별이라고 한다면 뭐 별이 2개.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기 때문에 180도가 되는데 똑같은 게 2개씩이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주게 되면 동그라미 하나, 세모 하나, 별 하나. 그게 얼마가 되냐면 90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 그 다음에 여기 각, 여기 각 이렇게 해서 더해진 것들은 다 얼마다? 90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뭘 하나 만들 거냐면 여기 이렇게 연장했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연장선 하나 더 그릴 거야. 그러면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여기 값은 아까 여기를 별이라고 표현해주면 여기는 별 2개. 그러면 여기 각은 뭐가 되냐면 세모가 2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별 하나와 세모 하나. 여기는 뭐가 되냐면 별 2개와 세모 2개거든. 그러면 원래 있던 거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외심에서는 하나에 또 하나 만드는 공식이 자 여기 각이 A더라 여기 각이 A더라 라고 한다면 외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는 2배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외심의 공식 2가지는 뭐다? 하나는 요렇게 더해서 90이다. 요렇게 더해서 90이다. 또 하나는 뭐다? 요거는 요거의 2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외심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내심인데 내심은 뭐냐면 내접원의 중심, 그러니까 삼각형 안에 있는 원에 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존재를 하면 이 안에 이렇게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내접원이라고 하는데 이 내접원의 중심을 줄여서 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내심의 특성은 뭐냐면 삼각형 이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내심은 내심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서로 어떻다? 같다. 왜? 그게 내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심의 성질은 뭐다? 내심에서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 내심은 삼각형 안에서 항상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항상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내부에 존재를 하는데 자 내심의 위치는 솔직하게 말하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어떤 포인트에서 물어보냐라고 하는 거냐면 외심하고 같이. 그래서 이게 2가지를 물어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같은 직선상에 존재를 할 때 같은 직선상에서 존재할 때 물어보는데 그게 이 직선상에 존재하는 게 외심과 내심 일치할 때거든. 그러면 직선과 내심이 한 직선 위에 존재를 하면 자, 한 직선 위에 존재를 하면 그때 그 삼각형은 뭐냐라고 하는 거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외심하고 내심이 서로 같아질 때가 있어. 그거를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일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일치가 될 때는 어떨 때냐라고 하는 거냐면 정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심의 위치는 꼭 어떻게 기억한다? 외심하고 같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외심이 아까 전에는 외심의 위치에서는 직각삼각형일 때만 이야기했지만 내심의 위치일 때는 어떻게 해서 물어보냐라고 하냐면 이게 한 직선상에 존재를 할 거냐 아니면 그게 서로 같을 때냐 이렇게 물어보는 포인트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심의 위치는 항상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물어보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꼭 그거를 같이 겸용해서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내심의 공식들인데 이 내심의 공식은 아까 외심의 공식을 살펴보면 2가지. 하지만 내심은 총 3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건 뭐냐면 내심이다. 그러면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자 외심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걸 썼지만 내심은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 각의 크기가 같고 이렇게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심하고 내심의 포인트는 여기서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거. 어떻게? 외심은 이렇게 이르는 변이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지만 내심 같은 경우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두 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세모 하나는 그냥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냐면 90도가 된다라고 하는 게 내심의 공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아까 외심처럼 여기 이렇게 연장선 하나만 그려볼 건데, 여기 각의 크기는 동그라미 하나, X 하나가 되는 거고, 여기 각의 크기는 X 하나, 세모 하나가 될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해서 더한 게 뭐가 되냐면 90도가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90 더하기 X지. 그러면 X가 두 개에서 이게 90 더하기 X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냐면, 여기 각의 크기를 A라고 하더라. 근데 여기가 내심이더라 라고 한다면 여기는 90 더하기 2분의 A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아까 외심하고 비슷한 공식 두 가지를 살펴보면 똑같이 더해서 90도가 나오는 거는 같은데 위치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내심은 아까 내심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각의 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절반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90을 더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아까 시작할 때 뭐였냐면 세 개라고 했잖아.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존재를 했었을 때, 자, A, B, C 이렇게 삼각형이 세 변을 주고요.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내저번의 반지름 한 R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에 삼각형의 둘레를 곱해준 거랑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의 밑변 높이지. 근데 내심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세 변도 알고 내저번의 반지름도 알아.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 공식에 대한 증명은 기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일단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다음은 뭐냐면 사각형을 이야기해 볼 건데, 사각형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평행사변형을 먼저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평행사변형의 뜻이 뭐냐면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서로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고,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서로 같다.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하냐라고 하냐면 이등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냐라고 했을 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이 평행사변형도를 한번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더니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각각 같고, 그 다음에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각각 같고, 그 다음에 대각선을 서로 이등분한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가지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각형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이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건데 왜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조건에는 총 몇 가지가 존재하냐면 5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조건이 뭐냐면 정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면, 그러니까 서로 평행하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각각 같더라. 그것도 우리가 뭐다라고 하냐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각각 같을 때도 이것도 우리가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다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해도 우리는 이거를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 이거는 정의에도 없고 성질에도 없이 그냥 따로 외워야 되는 건데 뭐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그 길이가 서로 같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는 조건은 이 총 5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 조건 5가지 중에서 어떤 하나의 조건만 만족을 해도 우리는 이 사각형을 그냥 사각형이다 라고 부르는 게 아닌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부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가지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조건 5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되되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어떤 조건 때문에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구나 라고 부르는지를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게 보이면 이거는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게 막 이거인데 다른 조건을 막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조건 5가지는 꼭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고, 자, 한 번은 이게 보게 되면 이제 평행사변형을 얘기할 건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볼 거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 하나 그려줘.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A, B, C, D다. 그리고 나서 임의적으로 점 하나, P를 하나 이렇게 잡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점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 PAB와 삼각형 PCD의 합은 삼각형 PAD와 삼각형 PBC의 합과 같은데, 이게 뭐로 같으냐라고 하냐면 사각형 ABCD의 절반과 같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보조선 하나 그려줄 건데, 이 보조선은 이렇게 평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평행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평행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요거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이가 같고요. 각각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서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PAB를 보게 되면 1번의 넓이와 2번의 넓이를 하는 거고, PCD는 3번과 4번의 넓이를 더해준 거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같은 방법으로 PAD는 1번과 4번, PBC는 2번과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더해주는 순서는 다르지만 결국에 같은 것끼리 더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1번이 2개, 2번이 2개, 3번이 2개, 4번이 2개, 각각 2개씩이잖아. 그 2개씩에서 하나씩만 이렇게 해서 띄워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사각형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 사각형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처음에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부르는 게 이제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을 부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만족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사각형이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직사각형으로 갈래, 아니면 마름모로 갈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인 합으로 뭘 물어보냐면 정사각형을 물어보게 되는데, 자, 각각의 정의들을 한번 살펴보면 직사각형의 정의는 뭐냐면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하고요. 다시요.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그걸 뭐라고 한다? 직사각형.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마름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하고 마름모는 2가지 성질 중에서 한쪽씩만 이렇게 떼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게 마지막에 전복이 돼서 뭐가 나오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그게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뜻은 내 변의 길이가 같고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면
직사각형의 성질은 특이사항이 뭐냐면 대각선이 서로 어떻냐라고 하냐면 같다. 그러니까 대각선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고,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된다? 직교한다 하는 것. 다시,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한다? 직교한다. 그러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도 서로 같고 이게 수직까지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정사각형의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앞에서 보게 되면 평행사변형도 조건이 되는 조건 5가지를 찾았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조건이 되는 걸 찾을 건데 이 조건은 많지는 않아. 평행사변형이 제일 많고,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냐 평행사변형에서 정사각형 마름모냐라고 하는 거는 각각 조건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직사각형으로 갔었을 때는 뭐냐면 평행사변형 각 중에서 한 각이 90도가 될 때, 한 각이 90도가 되거나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 같아지거나 라고 하는 것을 만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때는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반대로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거나 또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하게 되면, 그러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게 되면 우리는 이때는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마름모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 또는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조건이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요 조건이 추가가 되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 조건에서는 이 조건이 추가가 되면 마름모가 아니라 정사각형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다. 그럼 직사각형과 마름모로 나눠지는데 다시 이게 나중에 합쳐질 때는 뭐로 간다? 정사각형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그 뜻과 성질들이 중요한데 이 성질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어떠한 조건들을 만족해서 찾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사각형들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사각형들을 얘기했지만 하나 빠진 사각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그 교과과정 순서는 왜 사다리꼴을 맨 밑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명칭을 한번 보게 되면 사각형이 일단 그냥 아무런 사각형이 하나 있다가 거기서 한 쌍이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이 평행하면 다른 것들도 평행하면 그때부터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에 따라서 직사각형, 마름모, 그리고 마지막에 정사각형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다리꼴을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교육과정 순서니까 그냥 따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다리꼴은 딱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더라. 나머지 성질들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시 사다리꼴은 뭐만 기억한다? 정의만. 근데 플러스 알파를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요거야.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은 뭐냐면 이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다 라고 하는데 모양상으로는 뭐냐면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모양. 그래서 여기 변의 길이가 같은데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변 사다리꼴이다 라고 하는 거고, 등변 사다리꼴의 첫 번째 특성이 요 길이가 같다.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같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은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는데 대각선이 같은 사각형 사다리꼴이 존재하거든. 자, 그 사다리꼴이 뭐냐면 그게 등변 사다리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꼴은 뭘 기억한다? 등변 사다리꼴만. 그러니까 나머지 사다리꼴은 솔직하게 말하면 넓이를 물어보는 경우에서만 우리가 대답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많이 다루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다리꼴을 기억하자? 등변 사다리꼴을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 사각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이 평행선과 넓이인데 이 평행선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직선이 이렇게 해서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말을 물어볼 건데, 자, 이게 밑변이 같다라고 해놓고 높이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랑 이걸 짬뽕해서 물어볼 거거든. 평행선하고 밑변하고. 그러면
평행선이 이렇게 해서 잡았어. 자, 그러니까 이게 평행선이야? 그러면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해서 잡든 요렇게 해서 잡든 아니면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요렇게 해서 잡든 이렇게 해서 어떤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 넓이들이 서로 어떻냐라고 하냐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밑변과 높이가 같다. 자, 밑변과 높이가 같다. 그러면 따라서 얘는 넓이가 서로 어떻냐라고 하냐면 넓이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좀 응용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행인데, 자, 평행인데 이렇게 모양을 따로따로 잡아. 이렇게. 근데 평행이니까 뭐가 되냐면 높이는 같은 거거든. 그럼 높이가 같으니까 이 밑변의 길이의 비가 존재할 텐데 얘네 밑변의 비가 그냥 뭐가 되더라? 그냥 넓이의 비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표현에 응용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응용된 표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밑변하고 높이가 같을 때는 그냥 넓이가 같다. 근데 높이가 같은데 밑변의 비가 다르면 넓이의 비도 그만큼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총 4가지 문제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 문제까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대각선을 2등분하는 사각형에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사각형을 한번 살펴봤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있고 대각선이 2등분한다는 사각형도 있었는데, 기억을 해야 될 건 이거야. 사다리꼴은 대각선을 2등분한다는 말은 없어. 등면 사다리꼴이든 그냥 사다리꼴이든. 그래서 우리가 대각선의 2등분하는 거는 어디서부터냐면 평행사변형 붙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부터 말했던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른 모듈은 다 대각선을 2등분하는 사각형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총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사다리꼴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단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물어보면 좀 달라.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첫 번째가 직사각형, 그 다음에 정사각형, 또 하나 말해야 되는 게 등변 사다리꼴이야.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총 이렇게 3가지를 생각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 문제. 내저번의 반지름과 둘레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보자인데, 이거 아까 선생님이 증명은 따로 하겠다는 그 문제야. 그러면 왜 이게 공식이 그렇게 되냐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해서 존재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내렸는데 이게 내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리는 길이가 다 뭐로 가는 거냐면 내저번의 반지름으로 같아요. 내저번의 반지름으로. 그러면 뭐 여기 편의상 이거를 A, 자, 요거를 B, 요거를 C라고 하면, 자, 내가 파랗게 칠한 부분, 파랗게 칠한 부분, 그 다음에 까맣게 칠한 부분, 그리고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할 텐데, 그러면 이 파랗게 칠한 부분과 보라게 칠한 부분, 그 다음에 검게 칠한 부분 합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결국에 이 전체가 되는 거거든. 전체.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보게 되면 파란 거는 2분의 1의 A 곱하기 R이 되는 거고, 검은 거는 2분의 1의 B 곱하기 R이 되는 거고, 2분의 1의 C 곱하기 R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전체 말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되거든. 삼각형의 넓이. 근데 봤더니 2분의 1도 들어가 있고 R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A, B, C만 달라.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 주면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삼각형의 둘레지. 총 변의 길이 합이니까.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에다가 2분의 내저번의 반지름을 해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냐면 삼각형의 넓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게 바뀌지는 않아. 이게 바뀐다는 말이 아니야. 거기서 공식을 더 하나 확장을 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하나 더 늘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심에서 중요한 공식 3번째는 요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3번인데 이건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내심의 위치에서 얘기했던 말이지, 외심과 내심이 일치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그 일치가 언제 안 된다? 정삼각형일 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정삼각형일 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한번 이제 실제 문제 한번 해볼 건데, 아까 평행선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선분 AD랑 선분 BC가 평행하대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인 거예요.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것도 평행하다고 되어 있거든. 선분 A와 선분 DC도 평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ABED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사각형 ABED의 넓이는, 자, 삼각형 ABE에다가 삼각형 AED를 더해준 거랑 같을 거예요. 다시요. 사각형 ABED는 ABE에다가 AED를 더해준 거랑 같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보게 되면 이렇게 평행선이 존재를 하죠. 평행선이. 그래서 요렇게 된 삼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평행선이고 밑변이 같은 넓이도 같다고 했지. 그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랑 같아지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삼각형 AEC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삼각형 ABE와 삼각형 AEC가 되는데, 저걸 이제 한번 합쳐서 색칠을 한번 해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요거야, 결국에. 요거. 그럼 뭐야? 삼각형 ABC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사각형의 넓이가 삼각형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밑변의 높이를 해주니까 그게 얼마가 되냐면 25가 돼서 답은 총 1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평행선하고 넓이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사각형과 삼각형이 같아진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도형 중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갔던 도형 말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도형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있는 도형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시차적으로 한번 보는 거는 여기인 거야. 삼각형과 사각형. 그러니까 이게 알듯 말듯 여러분들한테 연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쌓이고 한번 살펴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 이렇게 해서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도형을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간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여기는 암기력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은 꼭 살펴보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알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